다음으로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 모양과 쓰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수는 왕비가 대례시 저귀를 입고 하는 머리로 매우 화려하게 장식한 가채머리입니다. 대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궁중법식을 정비하면서 제정된 국숙화된 머리 장식으로 머리 전체를 덮는 가채를 만들어 머리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수는 위가 높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삼각형 모양의 넓게 퍼지는 형태인데 앞머리 위에 여러 가지 떨잠과 비녀를 꽂아 장식하고 아래 부분 양쪽 끝으로 봉황 비녀를 꽂아 좌우로 팽팽하게 뻗치도록 하였습니다. 떨잠은 옥판 위에 여러 장식을 붙여 만드는데 떨리는 듯이 흔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여머리는 조선시대 상류층 여성들의 애장용 머리 모양입니다. 왕실 여인과 양반가의 당상간 부인, 상궁 중에는 지체가 높은 상궁들이 할 수 있었고 민가에서는 혼례시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여머리는 목 뒤쪽에서 쪽을 지어 쪽머리를 완성한 후 앞머리 위에 어염족두리를 올리고 어염족두리 끈을 쪽머리에 묶어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굵게 따 만든 다리를 쪽머리 밑에서 어염족두리 위로 얹고 여러 종류의 비녀와 떨잠과 댕기로 장식하여 고정합니다. 다리는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따서 만든 가채인데요. 다리의 길이가 길수록 값이 비쌌으며 영정조 때 가채 금지령 이후 쪽머리가 유행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큰 머리는 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를 올린 머리로 떠구지 머리라고 불립니다. 떠구지는 조선 후기 궁중의 여성들이 큰 머리를 할 때 다리 대신 머리 위에 얹은 마루로 만든 머리틀입니다. 원래는 두 발로 만들었으나 정조대 이후부터 나무로 떠구지를 만들었습니다. 떠구지의 형태는 화면과 같이 하트형이며 표면에 머리채를 따은 문양을 새기고 흑색으로 오칠을 하여 윤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뒷부분에는 비녀를 꽂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 여성은 얹은 머리, 쪽머리를 하고 미혼 여성은 따은 머리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머리가 이전 시대와 가장 큰 다른 점이라면 얹거나 쪽을 짓기 위해 먼저 머리를 닦고 이것을 얹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머리는 필요 이상으로 큰 머리를 얹기 위해 일종의 가발인 가채, 다리가 필요하였고 또한 부피가 큰 머리를 꾸미기 위한 값비싼 고지 등을 사용하여 사치풍조가 조장되어 머리와 관련된 금제가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여성의 관모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관과 족두리입니다. 화관과 족두리는 부녀자의 예복에 쓰이는 장식용 관모입니다. 여장용 쓰개에는 외출 시 사용했던 여모가 있습니다. 너울, 장옥, 전모, 차액이 있었는데요. 너울은 상류층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썼습니다. 장옷은 일반 계층의 부녀자들이 외출 시에 썼던 내외용 쓰개입니다. 쓰개치마는 형태가 치마와 같으나 서민 여성들이 외출 시에 머리에 쓰고 다녀 쓰개치마라고도 합니다. 머리 장신구로는 비녀, 뒷꽂이, 첩지, 댕기 등이 있습니다. 첩지는 궁중 및 상류층 여인들의 머리 장식품입니다. 뒷꽂이는 쪽진 머리 뒤에 덧 꽂는 비녀 외의 장식품으로 머리 장신구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꽃과 나비 문양을 칠보공예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산호나 보석을 이용하여 꽃술과 나비를 장식했습니다. 댕기는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들이우는 좁고 긴 천입니다. 젊은 부인은 붉은색, 중년은 자주색, 노인은 짙은 자주색, 과부는 검은색, 상제는 흰색을 사용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부인은 나이가 많더라도 붉은색 댕기를 사용했으며 과부는 나이가 어려도 붉은색 댕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조선의 복식 규범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는 크게 관복에 띄는 각대와 일상용으로 포위 때에 띄었던 포대, 세조대,
광다회와 전복 위에 띄었던 전대가 있습니다. 요대의 착용은 옷을 여미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지만 조선시대 남자들은 긴 포 위에 색이 있는 대를 띄어 미적 효과를 주었습니다. 또 신분증의 일종인 호패를 세조대의 술에 꿰어차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간단한 포백대만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귀걸이, 목걸이보다는 놀이개와 은, 백동, 비치, 동 등으로 만든 가락지를 즐겨 착용하였습니다. 호박으로 만든 가락지는 윤기 있고 투명하여 색감이 뛰어나 아름다워 하절기에 주로 폐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쌍으로 굵게 만들어 소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놀이개는 장신구이지만 실용적 목적을 가진 것도 많았으며 대표적인 것은 장도놀이개, 향도놀이개, 바늘집 놀이개, 방아다리 놀이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술적 의미로 액을 물리치거나 복을 불러오는 길상의 뜻을 가진 상징물이나 장수, 부귀, 다남 등을 나타내는 문자를 놀이개에 새겨 여인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습니다. 놀이개는 모양이 섬세하고 색상이 다채로워 비교적 담백한 색조의 우리 복식에 가장 뚜렷한 여성 장신구로서 애용되어 왔으며 양반 계급에서 보패류로 만들어 가보로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놀이개는 폐물을 겸한 중요한 장신구였습니다. 놀이개는 주체인 향갑, 향남, 침낭, 장도 등에 따라 놀이개의 명칭이 다양하며 장식으로 부착된 매듭과 술의 놀이개의 아름다움을 고조시켰습니다. 놀이개는 여성들의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끈에 차는 장식입니다. 산호, 밀화, 비취, 은칠보, 금 등의 값비싼 보석을 사용하여 장식하거나 장도 등의 실용적인 물건을 달아 제작하였습니다. 형태에 따라 단장놀이개와 삼장놀이개로 구분됩니다. 이 사진은 향낭인데요. 박쥐 형태의 홍색 공단에 견사로 술을 놓아 만든 수향낭입니다. 박쥐는 복신의 사자로 여겨 길조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여인들의 장신구에까지 이용되었습니다. 수향낭 중심에 금사수의 숫자는 장수를 뜻하는 것이며 놀이개에는 5색의 딸기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 놀이개는 양반댁 규수가 정초나 생일에 폐용으로 하였습니다. 주머니는 물건을 넣어 몸에 지녔습니다. 남녀가 두루 사용했고 둥근 모양의 두루주머니와 각진 모양의 귀주머니로 구분되며 술을 놓거나 진주로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입구에 끼워져 있는 끈목을 졸라매어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향을 넣어 옷에 차는 향낭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조선의 남성 복식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장신구는 포류에 착용한 대와 손에 휴대하고 다닌 부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와 부채 끝에 달린 선추는 착용한 사람의 신분이나 취향에 따라 재료나 문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는 의복을 정리하고 호패를 지니는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색채를 사용해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세조대나 광다회는 색채가 정갈하고 밝은 색의 포와 화사한 색채 조화를 보이며 길게 늘어뜨려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율동미를 갖습니다. 선추는 합축선 혹은 단선에 부착하여 늘어뜨림으로써 부채의 아름다움을 보강하는 장신구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버선은 발의 보호와 맵시를 위해 천으로 만들어진 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상 삼국시대 이전부터 버선을 사용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선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으나 통일신라의 흥덕왕 복식 금지령을 보면 버선에 고급 직물이 사용되었으며 신분에 따른 제한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에 오이씨 같은 버선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들이 작고 조붓한 발맵시를 아름답게 여겼는데 치마 밑에 보이는 흰 버선은 한복 특유의 곡선미와 조화를 이루어 여인의 자태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시는 발을 담는 것으로
다른 것들이 걸쳐지거나 있는다는 표현에 비하여 신는다, 끼운다라고 하여 신체의 가장 아래쪽에 몸을 지탱하는 기능적인 필요성이 우선합니다. 신은 지역이나 생활 습관과 시대적 변천에 의하여 변합니다. 신에는 목이 긴 화와 온도가 낮은 해가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는 앞이 올라간 신을 신고 있어 이렇게 앞을 올리는 형은 고대부터 있어온 전통적인 신의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태사에 운해가 있는데 태사에는 남성들이 신는 것으로 헝겊이나 가죽으로 만들고 코와 뒤축은 문양으로 새겨 화려합니다. 해를 수를 놓으면 수해라고 하고 당해와 함께 여성들이 신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미투리나 집신을 신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복식가 장신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전통 복식가 장신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발전하였습니다. 복식가 장신구는 옷을 갖추기 위한 기능성과 각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며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분 표현과 함께 주술적 의미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애 주기에 따른 통가을의 복식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화여자대학교 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